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녕태TV의 양녕태입니다. 지금 정권이 바뀐 지가 며칠 됐다고, 고작 4일날 됐으니까, 엊그제가 14일이니까 열흘 남짓합니다. 열흘 약간 지났죠. 열흘 지났는데 조선일보 사설자에 무슨 사설이 나오느냐. 정권이 바뀌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뒤집어 엎으려고 난리들이다,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나라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뒤집으려고 달려드는 자들, 이 자들, 조국이니 이화영이니 이런 자들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열흘 만에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국민들의 선택이 바로 이 국민들의 선택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거 되겠습니까?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이라는 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 아니, 그게 어떻게 조작될 수 있습니까? 1심부터 2심, 3심 국민들이 다 훤히 보고 있는데 대북송금이 조작되고 북한에서 뭐 어떻게 가짜로 했다고 그러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돈을 받아놓고 안 받은 걸 받았다고 하면은 북한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 돈을 주고 영수증까지 북한에서 받은 건데, 김성태가 영수증까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 법률위원장이라는 이런 자가 검사장을 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민주당만 가면 이 사고가 뒤집히는 것 같아요. 이 박균택이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믿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좋다지만 말을 차라리 안 하면 될 것을 이걸 하면은 이런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검사장 출신이 이렇게 한다는 것,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화영이는 지난 5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지난 5일입니다. 6.3 선거가 있고 난 다음에 6월 4일이 첫 취임했고, 이재명 씨가 취임했고, 5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까지 조작됐다는 겁니다. 정치적 목적의 사실 왜곡이 아닙니까? 이게 사실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의원, 이 박균택이라는 자는 북한에 일부 보내지도 않은 것을 도박자금으로 해외에서 사용한 것을 대북송금을 둔갑시키고 그 배경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관여한 것으로 사건을 조작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1심, 2심, 3심에서 검찰은 그럼 거짓말 수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거짓말 수사가 될 수가 있습니까? 대북송금이. 북한에서 800만 불 영수증까지 해줬는데 그걸 뭘 거짓말이라고 합니까? 당사자들 사이에 내분으로 진술이 조작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쌍방울이 이 지사 방북 비용과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폰 사업비 800만 불을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1, 2, 3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쌍방울에서 법인카드 받아 쓰는 등 수억 원의 뇌물과 정치자금까지 받았다는 것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돈까지 받아 먹은 겁니다. 네. 명백한 사실 증거가 없으면 결코 유죄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실제로 이화영이를 제외한 쌍방울의 전 대표와 임원 등 관련자 모두가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도 당초 이 대통령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집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놓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이제 이 대통령이 취임하자 명백한 증거로 확정된 대법원 판결까지 뒤집으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사설자의 조선일보 사설자에 난 사실입니다.
이 이전 부시사 이화영이가 법원이 검찰과 한 통속이 돼가지고 조직적으로 나를 조작된 증거로 유죄를 선고한 거다. 이렇게 별별 거짓말, 희한한 거짓말까지 해댑니다. 사면도 요구했습니다. 사면도 요구했습니다. 사면은 왜 공개적으로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공개적으로 요구한다는 건 일종의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협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박성이라고 나경원 의원은 단정 지었습니다. 네. 많은 언론들이 협박성이라고 합니다. 10일도 채 안 돼가지고 7일도 안 돼가지고 그냥 딱 청구서를 낸 겁니다. 나를 사면해줘. 사면 안 해주면 불어버릴 거야. 라고까지 할 것이라는 추정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법원과 검찰이 만약에 한 통속이었다면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주거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들은 그럼 뭡니까? 정치인들이 사법을 흔드는 일은 이젠 제발 그만두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조선일보 사설자 얘기입니다. 조선일보가 지금 확 변했습니다. 화가 무척 났습니다. 정권을 잡은 지 열흘 만에 나온 사설입니다. 이게. 네. 법여권에서는 조국 전 장관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사법 탄압 피해자다 하고 주장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목소리 합창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이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송영길이가 모두 검찰의 표적 수사 때문에 희생됐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역시 의문의 여지가 없는 증거에 의한 판결들입니다. 조국이가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갈 사람입니까? 1, 2심 판결을 받고도 나와가지고 조국당을 만든 사람 아닙니까? 민주당은 2021년 일선 법원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자 판사를 탄핵소추했습니다. 탄핵 사유나 과정이 모두 엉터리였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는 각하됐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정권 잡았다면 이런 사실 왜곡과 막무가내 행태는 벗어나야 합니다. 만약에 벗어나지 않고 이것이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킹이란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No Kings 이렇게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